17시즌 우승, 18시즌 5위, 불과 1년 만에 챔피언에서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기아 타이거즈. 꺼져버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아는 외국인 선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두었는데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지난 시즌 투수였던 패띵과 헥터를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우선 패띵은 진짜 그냥 못해서 교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7시즌은 괜찮게 활약하며 기아의 우승을 도왔지만 18시즌 연이은 부진으로 불펜으로 강등되었고 좀처럼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며 한국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시즌 헥터는 저희가 알던 헥터가 아니었습니다. 16시즌 15승, 17시즌 20승을 거뒀던 헥터는 작년 11승을 거두며 주춤했습니다. 성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아 김기태 감독은 시즌 10승이 보장된 헥터와의 동행을 원했고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헥터는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국내법이 바뀌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헥터는 KBO 리그에서 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 마운드의 빈자리는 제이콥 터너와 조 윌랜드 선수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터너는 디트로이트에서 온 91년생 우한 투수로 고등학교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터너의 첫 번째 강점은 빠른 구속입니다. 직구를 비롯한 터너의 구속은 다음과 같은데 이 정도면 꽤나 빠르죠? 터너의 두 번째 장점은 땅볼 유도 능력입니다. 터너가 가장 많이 던지는 공은 싱커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맞춰 잡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불어 홈런 비율 또한 낮습니다. 하지만 터너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풀타임 소화 능력입니다. 풍부한 선발 경험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단 한 번도 150이닝을 소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시즌 동안 많은 이닝을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네요. 터너와 함께 올 시즌을 책임질 선수는 조 윌랜드입니다. 윌랜드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왔습니다. 물론 국적은 미국이죠. 이것이 첫 번째 강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일본 NPB 요코하마에서 뛰며 아시아 야구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야구에 적응하는 게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강점은 낮은 볼넷 허용률입니다. 볼넷이 적당한 것은 원하는 위치에 공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 강점은 땅볼 유도 능력입니다. 윌랜드는 일본에서 뜬공보다는 땅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타를 강조하는 현재 트렌드에서 땅볼 유도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볼 유도 능력을 갖춘 두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은 기아가 최근 KBO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구성입니다. 윌랜드는 수차례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을 온전히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두 시즌 동안 부상에 시달렸는데 기아에서는 팔꿈치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는 어렵네요. 유리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뛰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강속구에 땅볼 유도 능력을 갖춘 제이콥 터너, 좋은 제구력과 함께 일본 야구를 경험한 조 윌랜드. 하지만 두 투수 모두 시즌 소화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현재 양현종 선수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선발 투수가 없는 기아. 외국인 투수인 터너 윌랜드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겠습니다. 2년 동안 기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버나디나 선수. 헥터와 패티는 반드시 교체해야 했지만 버나디나는 충분히 재계약할 만했습니다. 타율 3할 1푼, 홈런 20개, 도루 32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기아는 거포 유형의 선수를 찾겠다. 버나디나의 나이가 많다 라는 이유로 다른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제레미 헤지베이커입니다. 헤지베이커 선수는 30이라는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늦가기입니다. 이 선수의 강점 첫 번째는 빠른 발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한 시즌에 63개의 도루를 기록할 만큼 도루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현대 야구에서 도루가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루를 많이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빠른 발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 포지션은 좌익수지만 팀이 필요로 할 때는
중견수와 우익수로 뛰며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지 베이커 영입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나디나는 2년 연속 3할, 20홈런, 30도루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내보내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타자를 영입한 것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특히나 해지 베이커는 2018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포 영입을 위해 버나디나를 내보냈는데 기록상 해지 베이커는 전형적인 거포는 아니고 오히려 버나디나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버나디나를 보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나이입니다. 버나디나는 84년생, 해지 베이커는 87년생으로 해지 베이커도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에이징 커브로 비추어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기량이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지 베이커가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가하는 기아 타이거즈의 신규 외국인 선수 점수는 이상으로 야구 해설 요정 야이유였습니다.